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5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2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신축월 경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경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축월의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일간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는 것이고,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천간 10개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죠.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다음으로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는데,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은 금, 경금이 돼 있죠. 경금. 그래서 여러분들 경은 그냥 경 이렇게 읽지 마시고 금 오행을 붙여서 경금 이렇게 읽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이걸 다시 음과 양으로 나누게 되면 경금은 양에 해당되는 금이 되죠. 경금은 양금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또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음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양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양금에 대비되는 개념 음금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 바로 음금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음금, 음에 해당되는 금. 그래서 신금 자체, 그 다음에 경금 자체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그 성향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음양으로서 같은 금을 구분을 이렇게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단하냐, 단단하지 않느냐. 그래서 단단한 것이 양금, 부드러운 것은 음금,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치냐 거칠지 않느냐 해서 날카롭고 거친 것은 양금, 그 다음에 부드러운 금은 음금, 그 다음에 광채가 있느냐 없느냐, 그냥 투박하고 녹슬어 있고 약간 광채가 없다, 이거 양금, 그 다음에 아름답고 볼만하고 광채도 있고 뭐 그렇다, 이거는 음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온기가 있느냐 온기가 없느냐, 이걸 놓고 봤을 때 온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음이 되는 거예요. 음금. 그 다음에 양금은 온기가 없다, 차가운 금이 바로 금이죠. 선생님, 그걸 왜 따뜻한 게 양 아닙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목화토금수 아니면 화수 이렇게 봤을 때 온기가 있는 것은 목화가 온기가 있는 것이고요. 금수는 온기가 없이 차가운 것이죠. 특히나 화가 온기 중에서는 가장 강한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음이 수의 가장 량한 걸 가지고 있죠. 목은 따뜻한 것이고 금은 차가운 것인데, 차가운 쪽에 있는 것이 양일 때는 더 차가운 것이고 음일 때는 좀 덜 차가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금의 입장에서. 근데 이제 임수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음수가 이제 음의 대표라고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양금은 어 양금이 경금은 그래도 경금하고 신금하고 놓고 봤을 때는 양금은 그래도 더 차갑지만 음금은 보석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약간의 온기라든가 광채가 있는 그런 금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할 때 완철금 이렇게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금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보석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비율을 주원리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금 중에서도 경금 완철금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강철 같은 거, 무쇠 같은 거죠. 원철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금방 땅에서 캐낸 불순물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금이라든가 아니면 강철 같은 거 이렇게 녹이 슬어 있어서 원철, 이거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불에 달궈서 아니면 불에 다시 녹여가지고 기물을 새롭게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단련이 필요로 하는 거, 그냥 쓰면 안 되고 단련하거나 새로운 기물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지 이 자체로서는 용도가 없다.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화는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번에 제가 병화 정화 설명을 할 때 병화는 태양쥐화이기 때문에 태양쥐화에는 화는 세상을 밝게 만들거나 아니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용도는 정화보다는 강하지만은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병화보다는 정화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병화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경금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너무 뜨겁게 달궈서 녹아서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달궈야 되는데 병화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완전히 녹아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정화라야지만 적절하게 불에 달구어서 적절하게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은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
정화가 필요한 것이고, 정화를 쓰기 위해서는 간목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지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경금이 용도가 있다, 어떤 일간이 용도가 있다, 쓰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귀를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사주가 재성의 용도가 있다, 조후의 용도가 있다, 내지는 인성의 쓰임이 있다,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부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여서, 뭐 재관의 용도가 같이 있으면 부계를 같이 얻는 것이고요. 어느 하나가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부 또는 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만약에 경금일간이 정화 간목을 써서 정화도 용도가 생기고 간목도 용도가 생긴다. 그럼 뭐예요? 금상첨화로서 관성이 용도가 있으면은 귀를 얻는 것이고요. 재성이 용도가 있으면 어떻다? 그렇죠. 부를 얻게 되죠. 여자가 정화 간목이 용도가 있으면은 정관, 간목은, 정화는 정관이니까 남편 덕이 있는 것이고, 재성은 재물이니까 재물덕도 있는 것이고, 남자 같은 경우는 편재, 재성의 용도가 있으니까 처덕이 있는 것이고, 처로 인해서 명예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을 볼 때는 이 일간이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추게 되면 좋은 국세가 되는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만 겁나게 많다, 이거는 좋은 국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간목으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고, 물론 병화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병화를 쓸 때는 뭘로 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병화는 조후하는 용도로서 쓰는 것이지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는 쓰지 않는다.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내일 신금 할 거니까 신금은 내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축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이 되죠. 북방. 그 다음에 겨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월은 초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초동이라고 하고요. 자월은 음기가 가장 왕성한 중동이 되는 것이고,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인 늦겨울이죠. 늦겨울이면서 이걸 모동이라고도 하고요. 점을 못자, 그 다음에 개동, 끝개자를 써서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만동,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동이라는 말은 저도 좀 많이 들어보진 못했던 말이 됩니다. 늦겨울, 이렇게 만동, 늦을 만자 이렇게 쓰게 되죠. 다 똑같이 이 모동, 개동, 만동 다 어떤 뜻?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 다음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라고 하는 그런 때가 되는 것이고, 해자축월이 북방이면서 원래는 수왕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은,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계절은 해자월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진술축멸 있죠. 진술축미 월은 뭐예요? 토왕절이면서 환절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월도 토가 왕하면서 환절기죠. 그래서 뭐 같은 해자축 겨울이라 하더라도 해자월은 뭐예요? 수왕절이기 때문에 금을 설기하는, 금의 기운을 하기 때문에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해자월에 태어나면 일간 자체가 약하지만, 축토는 뭐예요? 금의 인성이죠. 인성으로서 토생금 해주는 역할, 토가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축월의 경금과 해자월의 경금은 다릅니다. 해자월은 일간이 약하고 해자월의 수가 왕이기 때문에 한습이 가중되지만은, 축월은 일단 춥긴 춥다 하더라도 경금 자체가 축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축이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보게 되면 축 중에는 개신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개수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신금의 경금이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기토는 음토이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할 수가 있다. 단 중요한 게 뭐예요? 해자월은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금도 얼게 되고요. 토도 얼게 되죠. 토라고 하는 것이 얼면 생금이 불능합니다. 마른 땅도, 건토도 금을 생할 수 없지만은, 동토 또한 금을 생할 수 없다. 땅이 녹아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죠. 축월의 경금 통근해서 일간이 세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토가 금을 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해자축월에는 그래서 반드시 있어줘야 될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아니고 조후 해자축월의 한기, 혹독한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가 되겠고요. 경금을 용도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정화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있어 주어야지만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단 축월의 정화는 해자 축월의 수왕절에 그리고 축월 토왕절에 화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는 간목으로서 이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겠죠. 천간으로 간목이 있는 것도 좋지만은 지지로 인목이 이렇게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 생주하고 정화가 인에 뿌리를 둘 수 있겠죠. 더해서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모두 있어줘야 된다. 병화는 별도로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해서 경금은 정관인 정관하고 평관인 병화하고 같이 아울러서 쓴다. 이건 뭐예요? 정평관이 같이 있게 돼서 관살 혼잡이라고 하지만은 해자축월의 경금은 관살 혼잡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아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이 있어도 되고요. 정화 입장에서는 인목이 있는 것이 좋겠고 병화 입장에서는 사화라든가 오화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호 등의 화가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또 용도 정관, 평관이 같이 있다 하더라도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고 병화로서는 조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해자축월의 경금은 관살 혼잡이 되어야지만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과 국을 살펴보게 되면은 격과 국은 뭐예요? 일간과 월령,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월지,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죠.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양대음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경금이 축토를 보게 되면 일단 인성이 되는 것이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아자, 나를 생해주는 것이 인성인 것이고요. 인성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정인은 오늘처럼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양대음이 되거나 아니면 음대양이 되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양대, 양, 음대음, 여기서 음양의 조화가 되지 않으면 무슨 편이라고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육친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정의는 좋은 것이고 나를 생해준 적모, 생모와 같은 것이고 편의는 계모, 서모와 같아서 정인이 좋은 것이고 편의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육친상 그렇게 보는 것이지 오히려 경금신금이 무득이 토로서 생조해 줄 때는 양토인 무토보다는 음토인 음토로 생해주는 것이 좋죠. 기토 같은 걸로.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는 그 음토가 정인이 되지만 신금 입장에서 음토는 편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정인이다 편인이다 이런 것보다는 금을 생할 때는 양토인 무토보다는 음토인 기토로 생하는 것이 좋고 양토인 무토는 또 건토이기 때문에 생금이 안 되고 기토라야지만 스토라야지만 생금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정인격이 되겠죠. 정인격.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모왕 자세도 될 수가 있겠고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만약에 축월의 경금이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축월은 어떤 계절?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모왕자쇠가 돼서 오히려 토다매금 토다매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축월에 무토 투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국세가 될 것이고 만약에 축월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해자 축월의 동절에 임수라든가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아무리 축월이 경금이 통근해서 세력을 일간이 약하지 않다 하더라도 임수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동절이기 때문에 사주가 얼죠. 금한순냉이 되고 땅도 얼게 되죠. 금한순냉이라고 하는 것은 금도 차갑고 수도 얼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금수만 오는 것이 아니다. 토도 동토가 되면 동토는 생금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화를 보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연지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두 축토가 있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관건이 됐죠. 이 정도는 경금이 약하다라고 보지 않고 불약 정도 약하지 않다. 불약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경우에 무토 투출하는 것, 기토 투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기토 또한 경금을 생해주지만 겨울에 이 정도 되면 경금을 생하는 것보다는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용도가 되는 것이지 경금을 자꾸 생하기만 하면 뭐 할 겁니까? 그죠? 고물을 갖다 모아놓으면 뭐 할까요? 그 고물을 갖다가 쇠를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재료만 열심히 갖다 놓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죠? 일단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화는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을 얻으면 좋겠고 실제로 인사오등에 뿌리를 두는 것도 아울러 필요하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신금을 이렇게 봤죠. 신금. 그래서 경신일주 간여지동 이렇게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일간 자체가 축축 두 인성의 생류를 받고 신금의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일간이 굉장히 왕하고요. 월간의 신금, 그 다음에 연간에 다시 신금 이렇게 있죠. 이건 거의 전체가 운세 기세가 뭘로 갔다? 금으로 이렇게 토생금에서 금으로 가 있다. 화를 보는 것이 가장 급선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가 없으면 금한수냉, 그 다음에 땅도 얼고 만물이 언다. 특히 정화를 볼 것이 연에서 뭐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시에서는 정화를 잡아줄 수가 있겠고 연에서 월에서 예를 들어서 정화가 있다면 시에서 병화를 잡아줘야 줄 수도 있는데 생년월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가 한 점도 없기 때문에 생시에서 병정화를 모두 보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병정화를 모두 봤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뿌리가 있느냐가 또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진 편고한 사주가 되죠. 편고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할 것인데요. 맨 먼저 화를 볼 수 있는 것은 병자시가 되겠죠. 병자시가 되면 병화가 천간에 드러나긴 했지만은 신금하고 자수하고 신자수국하게 되면 병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 문제죠.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서 병화가 살아나야 되지만은 목화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일단 관성 중에서 정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후하는 용도는 있을지언정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정축시가 되면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화가 투출되어 있지만 투간되어 있지만은 지지로 뿌리가 없습니다. 병화는 그래도 조후하는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목화운으로 가면 조후의 용도라도 있지만은 정화 같은 경우는 목화운으로 가면 조후는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목화운으로 갔을 때 경금을 단련할 수는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병술시 같은 경우는 병자시보다 좀 나은 것은 이 순중정화의 병화가 간신히 통근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술시가 된다 하더라도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정해시도 마찬가지로 정화가 있지만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무인신은 여러분들 뭐가 문제죠? 인신상충되는 것이 문제로 보이겠고요. 또 화를 볼 수 있는 것 신사시가 되면 사화를 보는 것 같지만은 사신합수가 돼서 사중병화가 매우 약해진다. 이모시는 오중정화를 보죠. 이모시가 되면 오중정화를 보긴 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축월에 해자 축월에 임수투출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좋습니다. 오히려 화를 받지만 수가 왕해지게 되면 화를 갖다가 극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좋지 못한 생시고요. 그리고 갑신시가 된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는 왕해졌지만은 이 간목 하나가 있는데 뿌리가 없죠. 경금, 신금이 간목 하나를 갖다가 쟁제하죠. 이거 군비쟁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서 조후됨이 매우 절실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